자, 14번 문제요. 부동산 점유 취득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첫째, 시효 취득자는 취득시효 완성, 20년 완성으로 바로 소유권은 취득할 수 없고 이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의 청구권이 발생할 뿐이다. 맞는 틀린 질문? 맞는 질문. 근데 이때 발생 등기 청구권은 물권적이 아니라 채권 청구권이야. 그러니까 채권 청구권은 원래 뭐에 걸려야 돼요? 10년의 소멸시효 걸려야 돼요. 그런데 이번 질문 보세요. 10년 소멸시효 걸리는데 시효 완성자의 등기 청구권은 20년이 완성된 후에 등기를 청구하지 않고 점유를 계속하는 동안에는 소멸시효는 진행한다? 진행하지 않는다? 진행하지 않는다. 그러다가 20년 완성한 사람이 어느 날 점유를 상실하면, 내가 남의 땅 내 땅인 줄 알고요 40년을 점유해요. 40년. 그 20년 점유한 다음에 계속 점유하는 동안은 소멸시효 안 걸려요. 그러다 40년 만에 점유를 상실하면 이 등기청구권은 즉시로 소멸한다. 맞는 질문, 틀린 질문. 틀린 질문이에요. 20년이 완성된 후에 계속 점유하고 있다가 점유를 상실하면, 점유 상실한 날로부터 10년간은 등기청구권이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점유를 상실했다고 해서 소멸한 것이 아니라 이 완성시킨 다음에 점유를 상실하면 10년간은 등기청구할 수 있다. 자주 쓰는 문장이죠. 2번 맞아요. 3번에 취득시효 20년이 완성된 후에, 20년이 완성된 후에 소유자가, 등기부상 소유자가 취득시효 완성서 알고도 뻔히 알아요. 알았다는 얘기, 등기 청구 받았어. 야, 네 땅이지만 내가 20년 점유했어. 등기 내줘라고 등기 청구 받았어. 알아, 악이. 알고도 제3자에게 이 토지를 처분했다면 제3자는 선의 악의를 불문하고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함이 원칙이다. 맞는 질문, 틀린 질문. 맞는 질문. 20년이 완성된 후에 완성자 소유자로부터 3자한테 등이 넘어갔다면 3자는 선의뿐 아니라 악의의 3자한테도 등기 청구할 수 없다. 선의악이 불문하고 3자 등기 청구할 수 없다. 맞아요. 그때 그래서 등기 청구할 수는 없고 3자는 선이건 악이건 불문하고 무정성을 취득하는 거야. 이게 채권적이기 때문에. 맞아요. 4번에. 그런데 이 3번에서 소유자가 뻔히 자기 땅이지만 20년 취득시가 완성된 사실을 알고도 악의로 팔아먹었다면, 그 완성 소유자가 악의로 팔아먹었다면, 소유자는 시효 완성자에게 채무 불이행 책임은 부담한다.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그러면 악의의 소유자였다면. 왜 악의라 그러냐면요, 자기 땅이지만 이미 뭐 등기를 청구받아서 등기 내달라 청구받고도 팔아 넘긴 거야. 3자한테 넘겨버리면 3자는 선의 악이 불문하고 3자한테 쫓아가서 등기를 청구할 수가 없어. 여소권 취득이 돼. 그럼 완성 소유자가 악이었다면 얘들 쫓아가서 넌 알고도 팔아 넘겼다. 너 땅값 내놔 라고 얘한테 채무 불이행에 따른 얘한테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너 땅값 내놔라. 손해배상 청구라는 용어는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이 용어 때문에 틀린 거야. 내가 남의 땅 내 땅인 줄 알고 20년 점유해서 완성 소유자에게 등기청구권이 발생했다고 해서 시완성자와 원소유 사이에 무슨 계약을 맺은 게 아니기 때문에 채권 채무 관계가 없기 때문에 채무 불이행이라는 말은 없어요. 다만 알고도 파 넘겼다면 악의 소유 쫓아가서 불법 행위로 인해, 이거 왜 묻는지 몰라, 왜 묻고 지각인지 몰라, 이런 것들은 우리 법대생도 아닌데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은 악의 소유자한테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용어를 쓰긴 쓰는데 너 땅값 내놔라. 얘한테가 등기 청구 못 하잖아요. 땅은 못 갖고 오지만 너 땅값 내놔. 너 등기 청구받고 팔아 넘겼잖아. 너 악이잖아.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묻긴 묻는데 이 용어 쓰지 말라는 거예요. 남의 땅 내 땅이라고 해서, 내가 남의 땅 20 점유했다고 해서 무슨 채권 채무 발생은 아니다.
그럼 악의의 소유자한테 불법 행위로 인한 땅값 내려라. 손해배상은 청구할지언정. 채무 불이행했다고 손해배상 용어는 존재하지 않아요. 이 용어 갖고 묻는 건 우리한테는 치사한 거야. 악의의 소유자한테 손해배상 물을 수 있느냐 없느냐 이건 묻지. 그걸 채무 불이행이냐 불법 행위냐 그걸 뭐 법대 학생도 아니 우리한테 그 용어들을 묻는 건 어쨌든 이 용어는 쓸 수 없는 용어야. 용어는. 채권 채무 발생된 채무 불이행의 말은 없어요. 불법 행위는 손해배상 이게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4번이 틀린 지문이야. 자, 5번 지문도 유명하죠. 그래서 남의 땅 내 땅인 줄 알고 20년 취득시효가 완성된 후에 20년 완성됐다면 쫓아가 소유자한테 뭘 청구해야 돼? 완성됐다면 등기를 청구해야 되는데 등을 청구하지 않고 싸게 팔아라 라고 매수를 제의한 것은 시효이익의 포기다? 포기가 아니다. 포기가 아니다. 그럼 왜 등기를 청구하지 않고 매매를 제의합니까? 싸게 팔아라. 땅값 절반 가격에 팔아라. 이유는요. 사태를 원만히 해결하고자 한 노력일 뿐이야. 사태를 서로 원만히 해결할 노력일 뿐이지 매매를 제의했다고 해서 시효 포기한 거 아니기 때문에 매매 안 한다. 안 판다라고 얘기하면 다시 뭐 해야 된다. 등기 청구해도 된다. 매매를 제의한 것은 사태를 원만히 해결할 노력일 뿐이지 이것 시효이익의 포기는 아니다. 유명한 문장이죠. 요 지문들. 좋아요. 그 정도 요거 10번 문제. 그리고 22번 정도 문제만 돼도 시험장에서 만나면 지문의 길이라든가 그 난이도를 놓고 볼 때 요 정도가 85점짜리 문제예요. 이 정도만 되면 그해 출제된 문제 가장 어려운 문제 6문제쯤에 들어가는 문제가 돼버려요. 이거 1분 내 풀기 힘들어요. 여러 가지가 지문 길이도 길고 내용도 어렵고 봅시다. 85점짜리인데 갑 소유의 토지를 을은 1998년 1월부터 20년간 점유하여 드디어 2018년 1월이 되었어요. 그럼 시효가 완성됐다 그러는 거야. 20년이 완성됐어요. 판례 의할 때 옳지 않은 것은 자 1번에 점유자 을은 취득시효로 등기청구권을 취득한 후에 20년이 완성된 후에 점유를 상실하였다면 바로가 뭐예요? 바로 즉시 즉시란 말 써주면 몰라요. 바로가 뭐예요? 바로가 응? 바로 즉시 등기청구권은 소멸한다. 이미 점유를 상실하더라도 몇 년간 10년간은 등기청구권이 있다. 정답은 나왔네. 그래서 여러분들 조금 지문이 길고 어려울 때는 내가 1번 읽었는데 이게 틀린 것 같아. 다시 한번 더 읽는 거야. 천천히. 확실해. 그러면 밑에 읽지 않고 가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문제를 몇 문제쯤 풀어야 되는데 40문제 중에서 그런 식으로 시험장만 들어가면요. 그런 식으로 8문제, 10문제 푼다는 마음을 가져야 돼. 평소에 모의사 볼 때는 시간 그렇게 안 풀어도 대충 시간 맞추는데 시험장의 시간은 최소한 10분 이상 짧다 봐야 돼. 사람이 긴장된 상태에서는 읽어도 기억이 잘 안 나요. 자꾸 더 읽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정답 나오면 가야 돼 무조건. 자, 1번 틀렸어요. 그럼 2번이 왜 맞았나 볼까요? 시효 완성 후에 20년이 완성된 후에 갑이 누구예요? 완성 당시 소유자야. 완성 당시 소유자 갑이 병에게 이 토지를 적법하게 처분하고 이전 의무까지 마쳤다면 을은 취득시 완성을 가지고 제3자 병에게 대항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제3자한테는 등기 청구할 수 없다. 이것이 채권 청구권의 한계점이다. 맞아요. 하지만 이번 좋은 질문 3자가 선인지 악인지를 구분할 필요도 없어. 3자는 선이 악이 불문하고 등기 청구 상대가 될 수 없다. 자, 3번에 보면요. 갑이 누구냐면요. 완성된 소유자예요. 완성된 소유자 갑이 병에게 이 토지를 처분한 후에 병에게 소유 명의가 변동된 시점을 새로운 기산점으로 삼아 또다시 20년이 지났다면 이제는 을은 병에게 2차 취득시효는 다른 말로 2차 취득시효 다른 말로 뭐라 불러요? 재취득시효는 같은 말이에요. 재취득시효는 2차 취득시효는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렇죠? 이미 완성된 걸 등청할 수 없지만 또다시 20년 지나면 등청할 수 있다. 이거를 2차 취득시효, 재취득시효는 주장할 수 있다. 이 얘기하고. 좋은 질문. 자, 4번. 이거 제일 중요한 문제야. 등청권 문제만 보면 돼. 저를 믿으셔야 돼. 안 그러면 여기 보면
뭐 사법고시, 뭐 감정평가서 어려운 문제들, 여러분들 간평 문제가 우리 중개사 문제보다 특별히 어렵진 않아요. 근데 왜 간평 문제가 더 까다로운 거냐면 간평 그 보는 애들은 민법 60점 맞으면 떨어져. 걔들 회계학이나 경제학 같은 게 어렵기 때문에 최소한 걔들 민법 문제를 최소한 85점, 90점 목표로 삼는단 말이에요. 그래야지 그 회계 경제학을 좀 메꿔준단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같은 민법을 보지만 우리가 원하는 민법 점수는 한 7점대라 그러면 걔들이 원하는 점수는 90점대예요. 그러니까 어려운 문제를 집착하지 걔들은. 쉬운 문제 맞는 건 당연하고 어려운 문제를 많이 본다. 그러니까 같은 비슷한 레벨의 수준이더라도 어려운 문제가 더 많아요. 이렇게 좀 상급 문제가. 근데 여기는 다 있어 지금 망나적이야. 이 교재는. 네 번째 보면 2010년에 그럼 2010년이면 얘가 점유한 지 한 12년쯤 지났나 보다. 그렇죠? 네, 2010년에 98년부터 점유해서 2010년에 이 엑소지가 매매 예약기에서 정명의로 가등기만 격려되었어요. 2010년 여기 10년 가등기 잡힌 거야. 근데 을이 취득시효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내버렸어. 응? 그래서 20년 완성된 다음에 2018년 완성된다. 가등기 잡혀있는 부동산이야. 2018년에 등기하고 내버렸어. 가등기는 어떻게 되는 거냐? 이제 직권 말소되는 거예요. 왜? 원시득. 원시득한 부동산에는 아무도 따라오지 마라. 승계취득이 아니잖아. 이게 승계취득이면요. 그래서 취득시 추정해서 20년 지정해서 등기 이전 등기 형태 나는 순간 원시득이기 때문에 이 토지에는 모든 권리는 다 말소되는 거야. 나 따라오면 안 돼. 승계취득이 아니기 때문에. 이 가등기는 자동으로 말소된다. 소멸된다 보다는 그냥 자동으로 말소한다. 따라오면 안 된다. 나 원시득. 5번에 그런데 전항에서 앞에 항에서 얘가 가등기 잡은 애가 2019년 3월 달에 그럼 20년 완성됐어 지금 18년 완성됐잖아요. 완성된 이후에 이 가등기 잡은 을이 취득시효로 등기하기 전에 정의 가등기를 취득하고 그에 기해 정명의를 본인이 놔버리면 또 뭐 이제 어떻게 되는 거야? 제3자가 되는 거지. 20년이 완성된 후에 미처 등기하기 전에 가등기 잡은 다음에 본등이 냈다면 걔가 3자가 되는 거야. 개태가 등기 청구할 수는 없다. 같은 말도 어렵게 한 거야. 20년이 완성된 후에 미처 등기 내기 전에 3자 정화 때 번등이 났잖아요. 승계 넘어간 거야, 이제 넘어간 거야. 그렇다면 이제 등기 청구할 수 없다. 이해되죠? 네. 근데 가등기 번등이 못 낸 상태로 20년이 완성된 등기 내버리면 그냥 직권 말소해버리고. 그렇죠? 원시득이니까. 조금만 생각하죠, 조금만. 자, 그 다음에 24번 문제 볼까요? 이 취득시효 문제가 넓은 땅이 이게 참 있긴 힘들어요. 뭐 이렇게 예를 들면 뭐 1000평, 2000평을 시효 취득했다는 힘들지만 100평, 200평은 흔히 이런 일이 생겨요. 예를 들면 논둑이 쌓여 있어서 옛날부터 우리 논인 줄 알고 수십 년간 경작했는데 어느 날 측량했더니 논의 일부가 우리 땅이 아닌 옆집 지번으로 발표됐다. 그러면 이제 취득 신청할 수 있는 거야. 담장이 쌓여 있어서 내가 당연히 20년 이상 점유하면서 사용했는데 어느 날 측량했더니 담장 일부가 우리 땅이 아니라 옆집 대지로 발표됐다. 한 5평, 10평이. 취득 신청하는 거야. 이럴 때 문제 되지. 뭐 1000평, 2000평을 뭐 전부 내 땅이자 점유했는데 아이고 그때 1000평, 2000평 다 남의 땅이더라. 판사가 웃어. 응? 넌 악이야, 악이. 악이라 보지 그걸 선이라 보지 아무도 없어 그걸요. 그럼 우리 악이 점유는 뭐가 되는 거야? 넌 알고 있었어. 응? 그러면 악이 그러면 타주가 되잖아, 타주. 그래서 그렇게 얻기는 힘들고 이런 식으로 네, 일부. 자, 취득시효 얘기인데 24번 볼까요? 등기부 취득시효. 어쨌든 자기 명의로 등기 내 명의로 등기 났다면 설령 이 등기가 무효인 등기일지라도 몇 년만 지나면 10년만 지나면 등청할 수 있다. 그런데 1번 좀 보세요. 등기부 취득시효에 기초가 되는 자의 등기는 꼭 적법하고 유효한 등기일 필요는 없다. 무슨 등기도? 무효인 등기도 10년만 지나면 되는 거지. 꼭 유효한 등기일 필요는 없다. 근데 2번. 난 2번 지문 내는 것도 반대야, 반대. 반대인데 너무너무 잘 나와. 그만큼 문제를 출제한 사람들 타성해졌다, 타성. 이 교수들이, 대부분 교수들이 뭐 안 그러신 분도 계시지만 학생들한테 무슨 뭐 강의 노트 같은 거 만들면 10년 지나도 맨날 그 노트가 강의를 해. 맨날 똑같아. 그래갖고 애들이 중간고사, 기말고사 보면 못 찾아요. 그 대학교 후배들이. 족보. 작년에 중간고사 뭐 냈대, 이 교수가. 그거 또 문제 또 그거네. 귀찮아서. 그렇게 게을러. 나 2번 내는 거 반대야.
왜 반대인지는 내가 반대인데 안 내는 건 아닌데 볼게요. 이중으로 격려된 보존등기 더블돼도 등기가 더블됐어. 건물은 하나인데 토지는 한 필지인데 등기는 두 개 개설된 거. 등기 두 개가 만들어진 거야. 이걸 이중 보존등기라 불러요. 이중으로 격려된 보존등기 중 뒤에 먼저가 아닌 뒤에 이루어진 보존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자와 관계없이 무효이지만 이 나중난 보존등기, 나중난 무효인 후등기를 기초로 한 등기부 취소도 인정된다, 인정될 수 없다. 인정될 수 없다. 그러면 더블됐을 때는 어디에 등기하고 10년 지났어야 돼? 먼저 선보존등기, 먼저 난 보존등기 등기하고 10년 지났다면 등기 되는 거지만 나중난 보존등기 등기하고 10년 지나서 등기 취소가 안 되는 거야. 이유는요. 나중난 보존등기는 직권 말소해서 폐쇄시켜버릴 거야. 하필은 폐쇄되는 등기비에 등기하고 10년 지난 것은 등기 취소가 안 되는 거야. 더블돼서 먼저난 선보존 등기가 기재해야 되는 거야. 그렇죠? 나중난 보존등기 폐쇄될 거야, 등기부가. 그래서 나중난 보존등기에 등기하고 10년 지나도 등기 취소될 수 없다. 그 등기부는 폐쇄되는 길을 걸을 거야. 폐쇄 등기가 되기 때문에. 근데 왜 이 문제 내지 말라는 거예요? 이미 등기가 다 전산화됐는데 무슨 더블이 돼? 더블은 60년대 얘기하고 있어 지금. 60년대 70년대는 손으로 기재했다고 손으로. 이 등기관들이 장부식 이렇게 막 두툼해. 무슨 뭐 안성에 뭐 도기동 뭐 그러면 토지 등기부 그러면 이렇게 두툼해. 이렇게 건물 등기부 그러면 이렇게 두툼해요. 근데 이 등기부가 어떻게 돼 있어요? 옛날 등기부는. 자, 이게 무슨 동의 건물 등기부야 이게. 무슨 동의 건물 등기부야 이게. 그럼 이렇게 두툼해요. 건물 등기부가. 이 순서가 어떻게 돼 있어요? 지번 순서대로 안 돼 있어. 보존등기 신청 순서대로 돼 있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뒤에 엉켜 있으니까. 사실은 앞에 보존등기 냈는데 우리 아버지께서 야 내가 20년 전에 집은 졌지만 등기 비용이 없어서 등기를 안 냈다. 나 죽으면 등기들 내도록 하여라. 이게 마음에 걸린대. 다 나나? 그래서 안 냈다는 거 안 낸 줄 알고 대장 떼어다가 건조대 떼어다가 등기 시작했더니 또 그걸 받아주네? 아버지가 헛말씀하신 거야. 헷갈려서. 우리 아버지 난 등기부 3페이지에 있는데 다시 500몇십 페이지 또 받아준 거야. 얘는 장부식이니까 순서대로 안 돼 있으니까 이 더블이 되는 게 생기지만 전산화된 지금에 더블 등기가 어디다가 자꾸 이중보존 등기를 물어. 이미 30년, 40년 된 얘기를. 그러니까 나는 참 이해할 수가 없는 거야. 신나게 먹고 신나게 정답이래 그게 또. 그리고 다 정리됐어 지금은. 지금 더블된 보존 등기 없어 지금. 세 번째 보세요. 등기 명의자는 10년간 반드시 자신의 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앞사람의 등기까지 아울러 10년이면 된다. 즉 등기 기간도 승계된다 안 된다? 된다. 내 앞으로 등기한 기간은 7년. 내 앞에 등기한 사람의 기간은 4년. 합쳐서 11년. 된다 안 된다? 된다. 다만 기간을 승계할 때는 하자도 승계는 받아야 돼. 그래서 꼭 내 앞에 등기한 10년 요한다는 얘기는 아니다. 오케이, 좋아요. 이때 등기부 취소시효는 전매자의 선의 무과실까지 요하는데 공연편에 선의 무과실 추가되는데 선의 무과실은 언제만 갖추면 점유 개시 시에 10년 내내 선의 무과실은 얘기가 아니다. 10년 전에 선의 무과실은 이거 잘 봐보세요. 등기부 취소시효는 여기 두 가지가 추가되는 건데 사람들한테 어떻게 잘 적나 보세요. 선의 무과실은 10년 내내 선의 요한다는 얘기는 아니야. 10년 전에 맨 처음에 등기 시에 등기 개시 시에 10년에 등기 낼 때 이때만 선의 무과시면 된다. 맞는 지문, 틀린 지문. 등기부 취소시효란 기간은 10년인데 공연 평온에 선의 무과실 추가되는데 선의 무과실은 10년 전에 등기 낼 때 그때만 선의 무과시면 되는 것이다. 등기 시에. 맞는 지문, 틀린 지문. 얼마나 숱한 분들이 눈물을 뿌렸는지 몰라. 전설의 단어예요, 전설의 단어. 선의 무과실은 등기하는 상이 아니라 점유하는 상. 점유 시에 10년 전 점유 개시 시에. 이때 선의 무과실을 요한다는 거지 등기 시에 선의 무과실을 요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 말표는 어떻게 하는 거냐. 등기부에서 말하는 선의 무과실은 점유하는 상이지 등기하는 상이 아니다. 또 이때 등기 취소해서 공연, 평온은 모두 추정해줘요. 여기까지.
너가 추정했지만 뭐는 무과실은 추정하지 않는다. 무과실은 추정하지 않아. 추정하지 않기 때문에 무과실만은 등기부를 제출하는 사람이 스스로 입증해야 돼. 아니 여러분들 뭐라 배웠어 그 전에? 등기 배울 때 등기 효력에서 어느 등기를 믿고 거래하는 자는 선입뿐 아니라 무과실도 추정된다 배웠잖아. 이 등기하는 상이라 그러면 무과실 추정돼야 되는 거야. 근데 등기하는 상이 아니라 뭐야 하는 상이에요? 점유하는 상이잖아. 점유 배울 때 뭐라 배웠어? 점유자들은 무과실은 추정하지 않는다. 등기시가 아니야. 10년 전 등기 낼 때 선임과실을 한다는 얘기야. 점유시에. 10년 전 점유시에. 요 단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얼마 숱한 분들이 눈물을 뿌렸는지 몰라. 이 단어. 오케이. 점유 개시 시점만 요구된다. 4번 맞네요. 또 무과실만은 추정하지 않기 때문에 스스로 입증해야 된다. 이게 등기하는 상 같은 무과실도 추정돼요. 등기 믿고 하는 사람 선임과실 추정한다고 배웠잖아요. 여러분들이. 근데 점유에서는 무과실을 추정하지 않잖아요. 점유하는 상이야. 좋은 문제야. 한 문제 풀 줄 알면 돼. 자, 26번 문제 다시 한번 숙제. 그런 다음에 천분위 부합은 과감히 버리셔. 너 그래 나오면 어떡할래? 나오면 대충 그냥 중요법 배운 지식으로 풀어. 대충요. 거기 나올 확률이 이제 없다 봐야 돼. 올해는. 과감히 해서 생각하시고 소유권의 물건 청권 얘기 하나 더 풀게요. 소유권이요. 자, 어딜 볼 거냐면 34번 문제예요. 물론 우리가 물건 청권 문제는 서른파트 풀고 들어왔지만 하나 더 점검하고 합시다. 사실은 소유권 파트가 거기다 보다면 상린관계, 취득시효, 첨부 부합, 혼합, 가공, 부합 얘기, 소유권 물건 청권 얘기, 공유 얘기 이렇게 봐도 5파트예요. 이렇게 보면. 근데 그치만 2문제밖에 안 나온다니까. 근데 공동 소유가 또 거의 고정됐기 때문에 이제 한 문제가 어디 나올지 모르는 거야. 그래서 참 공부량에 비해서 출제 비중이 작은 데가 소유권이에요. 그리고 보면 부담스러워요. 자, 34번 문제 볼까요? 철저히 출제 비중에 맞춰서 공부를 보셔야 돼. 소유권의 기난, 물권 청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1번 좀 봐볼 거예요. 1번에 건물을 매수하였으나 아직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 건물 매수인. 건물 매수했는데 아직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 건물 매수인. 이런 애를 우리가 뭐라 불러요? 미등기 매수인. 등기를 안 냈어야지. 미등기 매수인. 미등기 매수인은 이 건물에 불법 점거자가 불법 점유자가 쫓아가서 직접 소유권의 기난, 건물 명도를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럼 미등기 매수인은 어떻게 청구하라? 등기부상 명의자인 매도인을 뭐해서? 대의해서 청구해야 된다. 대의 청구 직접 안 된다. 자, 명의신탁했어. 명의신탁한 토지에 누가 무단으로 막 뭐 점거하면서 막 사용해요. 근데 지금 명의는 명의수탁자 명의되어 있잖아. 당연히 명의수탁자는 물건을 행사할 수 있어요. 명의수탁자들은 등기부상 명의가 있기 때문에. 근데 걔 행사를 안 해. 그러면 실제 토지 소유자죠, 얘가. 명의신탁자는 쫓아가서 그 침해자에게 어떻게 행사해야 돼요? 등기 명의 나 있는 명의수탁자를 뭐해서? 대의해서 행사해. 대의해서. 명의신탁자들 등기 명의가 없기 때문에 수탁자를 대의하여. 그 다음에 부동산 임차인이 임차 목적을 사용하는데 누가 임차 목적을 사용하는데 막 방해를 해요. 사용하지 못하게 출입하지 못하게 막 방해를 해요. 그러면 임차인들은 임차권의 기난 물건 청권이 한 용어는 있어 없어요? 없어요. 임차권은 채권이지 물건이 아니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하냐? 임차인은 두 가지 행사할 수 있어. 점유권의 기난, 점유보호청권을 임차인도 점유보호청권은 행사할 수 있어 없어요? 있죠. 임차인은 직접 점유자, 임대인은 간접 점유자. 임차인도 점유하고 있잖아. 그 임차인이 점유권의 기난, 점유 반환, 결과제거, 예방 이건 행사할 수 있어. 이거는 또 임차인은 임대인이 갖고 있는 소유권의 기난, 물건 청권을 얘가 임대를 행사해 주지 않으면 이걸 임차인이 어떻게 해서 얘를 어떻게 해서 대의해서 소유권의 물건 청권은 대의해서 하여튼 임차인도
점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임차인도 점유권에 기한 물건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거야. 하지만 임대인이 갖고 있는 소유권에 기한 물건 청구권은 임차인이 임대인을 대의해서. 대의한단 말 세 군데 나오네요. 명의신탁자, 미등기 매수인, 부산 임차인은 임대인의 소유권에 기한 물건 청구권을 대의해서. 소유권 물건 청구권은 대의해서. 점유권의 물건 청구권은 직접 되는 거고, 이거는. 기억하셔야 돼요. 용어들이에요. 네, 좋아요. 맞아, 1번. 직접 명도 청구할 수 없고 대의해서 청구해라. 맞는 지문. 두 번째, 소유물 반환 청구권이요. 소유권에 기인한 반환 청구권이에요. 반환 청구권 상대방인 점유자가, 현재 점유자가 그 물건을 점유할 권리가 있는 때는, 점유할 권리가 있을 때는 반환을 거부할 수 있다. 맞는 지문, 틀린 지문. 맞는 지문. 다음 같은 경우는 내가 토지 건물의 소유자이더라도 누가 내 땅을, 내 건물을 점유하고 있을 때 물건 청구권이 제한받는 경우예요. 행사가 제한받는다. 행사할 수 없다는 거지, 이게. 행사가 제한받는 경우가 있어요. 내 물건을 누가 침해했더라도. 어떤 데 제한받아. 함부로 행사할 수, 얘한테는 행사하면 안 되는 거야. 응? 상대방의 점유할 정당한 권한 있는 자에게는 행사할 수 없는 거죠. 내가 아무 소유권자지만. 상대방이 지금 유치권 행사하고, 유치권. 공사비 안 준다고 내 건물 유치하고 있어요. 임대계약 다 끝났어. 끝나는데 내가 보증 뺄 때까지는 못 나가겠다. 동시행의 항변권 주장하고 있어요. 이런 데로 행사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는 거지. 행사 제한받는 거죠. 상대방 점유가 점유할 정당성이 있을 때. 또 하나 의외가 뭐가 있냐면, 행사니 이 상린관계 적용을 받을 때는 소유권자들도 함부로 행사할 수 없는 경우가 있어요. 반환 청구가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상린관계 적용받을 때. 또 하나의 행사 제한이 뭐가 있냐면요. 누군가 내 토지 건물을 침해했을 때 소유권에 의해서 반환 청구가 제한받는 경우, 이것이 남용에 해당될 때, 지나친 권리 남용에 해당될 때, 이 세 가지 경우는 행사 제한받아요. 자, 측량했더니 옆집 담장이, 옆집 건물이 여기 8층짜리 건물인데 우리 땅 30cm 넘어가. 30cm 때려 부셔라. 30cm 때려 부셔라. 내가 땅을 찾아가는 거는 이렇게 30cm가 넘어온 게, 그럼 쭉 딱 때려 부시면 딱 한 평이 한 평. 걔가 그래. 야, 짓다 보니까 어떻게 진짜 조금 넣었나 본데 내가 한 평값, 지금 땅값이 여기가 1,000만 원씩 내가 3,000 줄 테니까 내가 그냥 양해해달라. 싫어. 돈 필요 없어. 1억, 3억을 줘도 필요 없어. 때려부셔. 30cm 때려부셔. 이게 권리남용이야. 네가 찾아오는 걸 비해서 상대방의 침해가 불이익이 너무 크다면 이게 권리남용이 되는 거야. 그때는 반환 청구, 고분 반환해달라. 인정 안 해, 판사들이. 그래서 권리 행사하는 자의 남는 이익에 비해서 상대방 불이익이 너무 크다면 그때는 반환 청구가 안 돼. 30cm도 협의해서 어떻게 좀 조정으로 끝내야지. 권리남용에 해당될 때. 이해되죠? 이 세 가지. 기억하셔야 돼. 자, 세 번째. 토지의 점유자가 점유 취득 시효를 완성하여도 등기 내기 전이라면 또 원소유자는 시효 완성자에게 토지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 20년 완성한 사람이 아직 등기를 내지 못했어. 등기를 내지 못했다면 법적으로는 소유권 취득이 되는 거 안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그렇지만 시효로 20년 완성한 사람은 완성된 토지를 정당히 점유할 권리가 있어 없어요? 있어요. 너 등기 못 냈다고 원소유 떴다고 20년 땅값 내놔. 요구할 수 있는 거? 아니다. 오히려 잊어라도 등기를 청구하면 등기를 내줄 일이지. 아직 등기 못 냈다고 해서 20년째 사용료 내라. 요구할 수 있는 거? 아니다. 그래서 20년이 완성됐지만 아직 등기 나기 전이라도 원소유자가 부담 반환을 청구하거나 토지 반환을 청구하거나 뭘 요구할 권리는 아무것도 없어요. 아직 법적으로 소유권 취득은 안 됐을 뿐이지. 당연히 점유할 권리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오히려 등기를 청구하면 등기를 내줄 일이지. 아무것도 요구할 수 없다. 네 번째, 이건 있다 그랬잖아. 지금 틀렸잖아요. 이 지문도 잘 나오는 지문이죠. 네 번째, 소유권에 기인한 물건 청구권은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지는 않는다. 물건 청구는 뭐에 안 걸린다? 소멸 걸리지 않는다. 20년, 30년 지나도 행사할 수 있다. 근데 5번 지문 참 어려운 지문이에요. 자, 봐보세요. 소유물 방해 예방 청구권. 침해할 염려, 가능성. 염려. 이 가능성만 있어도
결과 발생하지 않아도 염려만 있더라 행사할 수 있는 것이 예방청구권이에요. 예방청구권. 그래서 예방청구권 행사 적당 조치를 취해달라. 또는 예방청구 또는 5할 또는 손해배상의 담보 제공. 둘 중에 하나를 요구할 수 있는데 치매 염려라는 것은 내 관념적으로 내 주관적으로 판단하여는 틀리는 거야. 관념적 주관적이 아니라 남들이 객관적으로 판단이 돼야 되는 거죠. 무슨 말이냐. 우리 집으로부터요. 우리 집이 산 밑에 있는 집인데 우리 집으로부터 1km 떨어져서 산 하나 넘어야 돼. 거기에 채석장이 있어. 가까도 발파 작업을 해. 당연히 쫓아가서 야, 니네 발파 작업할 때마다 1km 돌멩이 날라오지 말라는 법 없지 않냐? 망쳐줘. 우리 집 전체 적당 조치 망쳐줘. 야, 거기까지 절대 안 날라간대. 그건 네 생각이지. 날라오지 말라는 법이 있어 없어? 없대. 그건 네 생각이야. 남들이 판단하고 남들이 응? 객관적으로 볼 때 1km까지 이렇게 날아가니 돌멩이가 바로 몇 100m, 200m, 몇백 미터 모를까? 그러면 예방청구하면 안 되는 거지. 그래서 뭐 틀린 거냐? 5번 보세요. 소유물 방해 예방청구에서 관념적인 방해 가능성, 추상적인 관념적인 가능성만 있더라도 행사할 때는 틀려. 어떻게 된다? 객관적인. 남들이 결정해야 되는 거야. 남들이 볼 때 객관적으로 치매할 염려가 있어야 되는 거지. 남들이 볼 때 지 자신만 하고 판단하는 게 아니잖아. 예방청구원이. 이해되죠? 네. 관념적인 게 아니라 여기다 뭐라 그래? 객관적으로 볼 때 염려가 있을 때 그때 예방청구하는 거야. 그 단어 잘 봐보세요. 요 단어들하면 틀리는 거예요. 예방청구는 요 단어들하고 객관적으로 또는 개연성 있는. 보통 이 개연성이라는 말보다는 이 단어를 나와요. 객관적으로 판단. 남들이 판단해 주는 거야. 염려가 있는지 없는지는. 그 정도 봐주시고. 자, 이제 바로 공유 문제 들어갈게요. 공유 문제 천천히 풀게요. 공유는 빠져본 적이 없을 정도로 합유 문제는 1회 때부터 32회 때까지 2번 나왔고 총이 1번 나와서 사원총회 총유는 이 두 문제는 안 나와요. 나머지 다 공유 문제야. 공유 문제인데 자 37번 볼게요. 공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공유는 토지 건물을 여러 명이 함께 갖는데 함께 갖는 사람끼리 함께 가진 사람끼리 공동 목적이 강하다, 희박하다. 공동 목적이 거의 없다고 보는 거예요. 공동체 의식이 거의 없어요. 그냥 같이 가졌을 뿐이야. 공동 목적이 희박하기 때문에, 공동 목적을 따라서 희박하기 때문에 내 개인이 있고 내 개개인이 있고 우리 전체, 우리 단체가 있다, 전체가 있다라면 뭐가 중요해요? 내 개인의 이익이 중요하지. 우리 공동체 이익이 중요하지 않아요. 내 개인이 더 중요해. 내 개인의 이익을 챙기는 게 단체보다는 내 개인의 이익이 더 중요해. 이 개인이 뭐예요? 개인이 내 지분, 내 지분을 챙기는 게 더 중요해요. 그래서 공유는 함께만 가졌을 뿐이지 오히려 단독소에 가까운 형태야. 단독소에 가까운 형태죠. 공동 목적이 없다 봐야 돼. 자 봅시다. 37번 1번 보시면 공유자 중 바로 대뜸 나오네 용어들. 공유자 중에 1인이 한 사람이 다른 공유자의 지분권을 대외적으로 주장하는 행위는 공유물의 보존행위를 볼 수는 없다. 지분권 행사는 보존행위라 볼 수 없다. 보존행위와 구별되는 거다. 맞아 틀려요? 맞아요. 이 보존행위란 말과 지분권 행사란 말은 완전히 다른 개념이에요. 그래서 지분권 행사도 보존행위의 일종으로서는 틀려요. 완전히 다른 개념이다. 다른 개념이다. 공유물의 보존행위 그러면 생각나는 단어가 뭐예요? 물권적 청권. 이거 행사하는 거. 누가 공유하는 토지를 침해해서 침해. 세 명이 공유하는 토지를 누가 무단 침해해서 막 사용하고 막 공장을 설쳐 난리가 났어요. 당장 쫓아가서 응? 다 때려부셔라. 철거하라. 뭘 철거하라. 철거하라. 토지를 반환하라.
반환하라, 무슨 예방조치를 취해달라, 목적을 반환하라, 또는요 등기 같으면 말소해달라. 우리 3명이 공유하는 토지야. 근데 땅을 판 적도 없는데 가불병 3명이 공유하는 토지를 정이라는 사람이 지명을 등기를 낸 거야. 한 명이 발견을 쫓아가서 우리 매매한 적 없지 않느냐. 네 앞에 있는 등기를 말소시켜달라. 등기를 말소해달라. 등기 말소. 등기를 말소하라. 철거, 건물을 때려부셔라. 토지를 반환하라. 등기를 말소해라. 이게 바로 보존행위야. 이런 행사가 다 뭐예요? 소유권이나 모형처권 행사하는 거잖아. 목적을 반환, 결과제거, 예방청구. 우리 다 이거요. 이 보존행위는 공유자들은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 공유하는 토지를 3자가 단독으로 제3자 등기를 냈을 때 쫓아가서 등기 말소해달라. 공유한 토지에 누가 무단으로 건물을 철거해달라. 이런 거 행사할 때 공유자 전원이 함께하여야. 맞아, 틀려요? 틀려요. 남이 하든 말든 나 혼자 단독으로 할 수 있어 없어요? 있어요. 이거 행사하는 거야, 침해했을 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시험 문제 지문 중에 공유물 반환 청구 소송, 결과 제거, 무슨 뭐 등기 말소 소송, 소송자 붙이면 되는 거야. 이런 것은 다 같이 전원 제기하잖아. 나 혼자 단독으로 소송 제기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제기하는데 보존행위는 전원을 위해서 이편에 대고 다른 공유자를 대신하여 전부를 말소해라. 전부를 철거하라. 전부를 반환하라. 전부를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전부를 철거하라. 전부를 말소하라. 전부를 반환하라. 행사할 수 있다. 근데 요 지문 알아요? 아는데 전부를 행사하는 것이지 자기 지분에 내 지분에 해당되는 등기만 말소하라. 내 지분에 해당되는 등기만 철거하라. 내 집에 해당되는 것만 반환하라. 행사하는 거 아니다. 근데 요 무슨 전부를 요걸 전원을 위해서 다른 공유자를 대신해서 다 맞는 지문이야, 이게. 근데 지분권 행사 그러면 지분권 행사 한 마디 들어가면 뭐가 생각난다? 그러니까 공유에서 가장 많이 나온 데는 여기에요, 지금 최근에. 지분권 행사는 항상 돈 문제 생각하죠. 돈. 뭐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 부당 이득금을 반환하라. 또는 사용료를 내라. 치료. 차임을 지급해라. 다 돈 달라는 얘기야. 돈 달라는 얘기. 이 돈 달라는 얘기를 우리 뭐라 보죠? 지분권 행사. 돈 달라는 얘기는 지분권 행사는 전원이 행사할 필요. 남이 달라든 말든 나 혼자 단독으로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있어. 근데 뭐가 다른 거냐? 여기 달라지는 거죠, 여기가. 단독으로 행사할 수 있지만 지분권 행사는 항상 자기 지분에 해당되는 것만 요구해야지. 전원을 위해서 다른 공유자 지분권을 대신하여 전부 지급을 요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게 여기랑 틀리는 거야, 여기랑. 그래서 지분권 행사는 보존행위와 다르다. 보존에 속한다는 틀리는 거예요. 여기 몇 번이고 여기가 제일 중요해요. 다시 한번 볼게요. 자, 1번에 공유자 중에서 한 사람이 다른 공유자 지분권 돈 달라는 얘기를 다른 공유자 지분권을 대외적으로 추정하는 행위는 공유 보존에 볼 수 없다. 이게 보존행위라면 전을 위해 전부를 행사할 수 있는 거죠. 없다? 맞아요. 2번에 부동산 공유자 중에서 1인이 한 사람 포기한 지분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1인이 지분을 포기하면 다른 공유자에게. 어떻게? 다른 공유자에게 지분 비율로. 공유자들 1인이 상승 없이 사망하거나 공유 지분을 포기하면 그 사람의 지분은 다른 공유자에게 지분 비율로. 우리 이제 지분 비율로. 국가가 틀렸어요. 세 번째. 각 공유자들은 단독으로 공유물 분할을 청구할 수 있고 분할은 언제든지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때 공유 분할은 공유자 과반수로 사용한다. 공유 분할은 협의 분할이건 재판상 분할이건 공유자 어떻게 된다? 전원의 참여가 있어야. 과반수 결정되는 게 아니잖아. 전원의 참여가 있어야. 전원으로 들어가야지. 재판상 분할이건 협의 분할이건 전혀 참여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어요. 틀렸어요? 관리행위와 감세지만 네 번째 공유물의 재판상 분할 판결은
분할 판결은 재판사 공유물 분할 판결은 각 공유자에게 등기하여야 이미 땡. 그래서 협의 분할은 협의를 분할해서 협의. 전원의 동의로 협의됐어. 협의 분할은 뭐하여야 분할되려면 등기하여야. 등기소 가서 분할 등기 안 하면 분할 안 돼요. 자, 조정은 뭐하여야 등기하여야. 조정 줘서 조정을 끝났어. 등기 내지 않으면 분할 안 돼요. 하지만 재판사 분할 판결은 형성 판결이기 때문에 뭐 하잖아도 등기하잖아도 분할된다. 그렇죠. 이렇게요. 분할 판결은 등기하잖아도 형성 판결. 조정은 협의는 등기하여야. 4번은 틀렸어. 재판상 분할 판결은 형성 판결 때문에 등기하잖아도. 5번에 공유자 중에 1인이 공유자 중 한 사람이 자기 지분 위에 공유지분 3분의 1, 공유지분 4분의 1 위에 설정된 담보물권 저당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유물이 분할되었을 때 설정자 앞으로 분할된 부분에만 집중되는 거냐? 분할 토지의 전부에 미치는 거냐? 전부에 미쳐요? 집중돼요? 전부에. 분할 토지 전부에 저당이 다 미치는 거지. 돈 빌려 쓰는 사람이 취득한 토지에만 저당은 집중되는 거 아니다. 집중되는 것이 아니라 전부에. 항상 단어 기억하기. 이거 잘 나온 지문이죠? 다 틀렸네요. 다시 한번 연습해 보셔야 돼, 이거. 워낙 잘 나오는 지문이기 때문에. 네. 자, 38번은 숙제. 그 다음에 39번 문제 작년 기출지문에 섞여 있고 재작년에 판례가 바뀐 판례가 바로 물어봤죠. 1년 만에. 39번 봐보세요. 작년 5번이 작년 정답이에요. 5번 지문을 물었어, 작년에. 자, 이 문제 어려워요. 물론 39번 이것도 8시험짜리 문제. 그래서 이 공유 문제는 거의 평균 70점대 문제들이야. 조금 어려운 8점대 문제도 나오고, 좀 어렵게 나오는 편이에요. 용어 자체가 까다롭기 때문에. 자, 39번 문제 봐보세요. 복습들 열심히 잘하고 계신가요? 좀 힘들어도. 선생님, 저도 여러분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이 책을 진도에 맞춰서 1시간 반 정도는 꼭 봐요. 최소한. 1번, 몰라서 본다. 2번, 어딜 가실까 본다. 그래서 끝나고 나면 점심 먹고 제가 다음 주에 할 거 1시간 반 정도 공부해요. 근데 그 얘기를 왜 하냐고요? 나보다도 공부를 안 하는 수험생이 있어. 1시간 반을 복습 안 하는 분이 있어. 선생님, 나 시험장 안 갈 건데. 그 얘기 하려고 그러는 것이고. 자, 39번 봐보세요. 그럼 말이 안 되잖아.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저랑 공부한 다음에 최소한 선생님도 1시간 반을 책을 다 다음 주에 가시고 보는데, 야, 내 복습은 내가 최소한 집중해서 1시간 반 이상 해야겠구나. 그러면 붙어. 응? 물론 아침에 학원 나오실 때야, 그래, 오늘 차분하게 공부 좀 해야지. 끝나고 갑자기 수업이 끝나면서 마음이 싹 바뀌네. 그때 학원 남아서 공부하려고 했어, 원래는. 날도 덥고 그러니까 학원 남아서 한 서너 시까지 밥 먹고 나서 5시까지 하다 가야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종만 치면요. 가방부터 싸. 일단 집에 가. 집에 가면 뭐 하려고? 금방 많이 바뀌어. 무슨 얘기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참 공부는 그날 먹은 마음도 지키기가 어려워. 응? 그날 항상 공부를 열심히 한다는 마음은 있지. 근데 몸이 내 정신을 못 따라가. 내 몸은 나를 속이고 있어. 그게 스트레스예요. 그러면 스트레스 쌓이는 거야. 짜증이 나는 거야. 해야지 하는 의지는 있고 늘 정신은 있는데 어떻게 하든가 잘 안 하게 되는 거야. 그러면 이게 내 정신과 현실이 따로 놀기 시작하면요. 이게 스트레스를 받게 돼 있어. 처음부터 나 놀라 그래서 나는 원래 수업 시간 외에는 공부 안 하는 사람이야. 에이, 붙은 분 그 말만 말하라. 난 딱 나와 수업만 하고 나머지는 안 해. 응? 그게 마음을 먹었어, 처음부터. 그런 사람 스트레스 안 받아요, 놀아도. 근데 이제 공부를 해야 된다는 마음이 클수록 공부를 안 하면 더 짜증을 부리는 거야, 사람이. 그래서 공부를 해야 되는데 공부를 안 하면 시험 보러 갈 때 말라 죽어. 아주 짜증나서 말라 죽어. 아주 스트레스 받아갖고 소화도 잘 안 되고 이제 스트레스 받아갖고 신경 예민해지고 말라 죽어요. 또 공부 열심히 하면요. 해도 모르는 게 있고 해도 힘들어. 자꾸 잊어먹고 짜증이 나. 힘들어 죽겠어 아주. 그도 힘들어 죽어. 해도 힘들고 안 해도 힘들어 죽겠고 이래저래 다 죽어. 이왕이면 하고 죽는 게 나아.
결과도 좋죠. 결과라도. 그래서 어쨌든 시험을 보고자 마음을 드신 분은 10월 30일까지는 감옥에 갇힌 거야. 창살 없는 감옥. 글감옥이라 불러. 글감옥. 마음이 안 편해. 이 부드러워진 10월 30일 지나야지 여러분들 해방이 되는 거예요. 이 양 갇힌 거 긍정적으로. 응? 그래서 제가 그랬죠. 다 붙을 수 있어요. 여기 계신 분들. 정말 시험장 갔다 오면 다 붙나요? 다 붙을 수 있어요. 여기 계신 분들. 근데 시험장 갔다 오면 100% 다 붙었나요? 여기 보신 분들이? 그건 아니에요. 그럼 왜 그래? 왜 그래? 안에서 떨어져. 안에서 시험이 갖고 올수 좀 집중하고 더 열심히 해야 되는데 시험이 갖고 올수 점점 공부를 안 해. 왜? 자신이 없으니까. 뭘 해야 될지 모르니까. 사람이 막연하면 일을 안 하게 돼 있어. 황당하니까 뭘 손대야 될지. 안에 떨어진다니까요. 오히려 3, 4월 달에 공부를 더 열심히 해. 3, 4, 5월 달에. 9월 달 시간 더 공부를 안 해. 가방 들고 궁공도서관 가 일단. 오늘 여기 공부해야지. 한 2시간 있다 보니까 아는 사람 만났어요. 큰일이야. 걱정이야. 나 아주 학개론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 난 공법을 그냥 조졌어. 뭐 막 둘이 앉아 커피 마시면 3시간을 걱정해. 3시간. 공부가 안 되네? 또 집에 가. 집에 가서 해야지. 동광이라도 봐야지. 봐요? 또 안 봐. 학원 와야지. 학원에서 공부해야지. 학원 남을 공부해야지. 또 안 돼. 왜 안 돼? 안 되는 공부는요. 어디 가도 안 되는 거야. 내 마음이 좀 불안해. 마음이 안정되지 못하면 손에 안 잡혀요. 장소가 문제가 아닌 거야. 그래서 그렇게 우왕좌왕하다가 그냥 떨어지는 거야. 떨어지는데도 많이나 부족해? 시험 봐도 2문제, 1문제, 3문제 많아야. 여러분들이 그 마지막 집중력이 중요한 거야. 마지막에 다 누구나 4, 50일 밀어붙이면 다 돼. 근데 거기서 가서 마음이 흐트러진다니까. 자, 보세요. 39번에, 자, 어려운 문제인데 1번부터 볼까요? 공유물의 조정 절차에서 현물 분할 협의가 현물 분할, 대원칙 현물 분할하는 게 원칙이야. 현물 분할은 전혀 동의가 있어야 돼. 전혀 동의가. 현물과 협의가 성립하여 합의사항을 조정조서에 기재한 경우, 조정조서에 기재한 경우에는 등기해야, 조정은 뭐해야? 등기해야. 1번 질 맞는 질문, 틀린 질문. 맞는 질문. 조정, 등기해야. 두 번째, 한 필지에 공유 지분에 근저당이 지분에 설정된 후 이것이 두 필지로 분할됐다면 저당권은 저당 설정자 취득한 그 단독 소유된 토지에만 집중되는 것이 아니다. 분할된 두 필지 전부에 저당은 미치는 것이다. 전부에 미치는 것이 집중되는 거 아니다. 또 나왔어요. 맞는 지문들이 좀 어렵잖아. 세 번째, 소수 지분이라는 건 지분이 조금 있다는 거야. 소수 지분의 공유자가 공유물을 배타적으로 독점하여 점유 사용했다면, 원래는 지분이 얼마 소수 지분이냐면 지분비율을 사용해야 되는데 독점하여 점유 사용했다면 다른 소수 지분과 쫓아가서 내 지분에 해당된 만큼 부당이득을 받는다. 사용료를 달라. 이거 할 수 있어 없어요? 있어요. 그래서 공유 지분자 중에 일부가 지분을 가진 사람이 공유물 전부를 사용했다면 다른 공유자들은 내 지분 범위 내에서 사용료 달라, 부당이득 받는다, 땅값 달라 요구할 수 있다. 좋은 질문이에요. 부당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사용료 지금 요구할 수 있다. 네 번째, 이 과반수 지분권자가 이 공유물을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임대를 줬어.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되는 거예요. 남한테 임대 준 행위는 무슨 행위? 관리행위 나오면 맨날 나오는 게 공유물 남한테 임대 주는 행위지 뭐. 맨날 이거지 뭐. 공유물 관리행위는, 자, 하지만 조심하셔야 돼. 공유자 과반수 찬성으로. 말이 틀려요. 공유자가 아니라 뭐예요? 공유 지분의 과반수 결정으로. 그러면 공유 지분 과반수 가진 사람은 지원자 단독으로 딴 사람한테 임대 줄 수 있어 없어요? 있어. 근데 지금 과반수 지분권자가 이 공유물을 동의 없이 제3자 임대해서 3자 점유하는 경우에 이 3자는 다른 공유자된 관계에서 이 3자는 적법한 점유예요, 불법 점유예요? 적법한 점유다. 뭐에 찬성이 있었기 때문에? 과반수 찬성이 있었기 때문에 얘는 적법 점유다. 맞아요. 5번 질문이 이제 판례 바뀐 건데 이거 그대로 기억하셔야 돼. 작년 정답이야 이게.
이 문제가 나온 건 아니죠. 이게 정답이었어요. 소수 지분의 공유자 1인. 자, 땅이 10,000평짜리 토지가 있는데 10,000평짜리 토지에서 지분 3분의 1 가진 애가 있어. 지분 3분의 1 가진 애가 1인이 이 공유물을 배타적으로 독점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다른 지분을 쫓아가서 공을 보존행위 넣어서 너 우리 동의업 사용 부분을 철거하라. 그 부분에 있는 지상물을 제거하라. 는 요구할 수 있지만 뭔 요구 안 되나? 반환 청구는 안 되는 거야. 반환은. 반환 청구 안 된다. 이 판례 바뀐 거예요. 토지 반환을 요구할 수는 없다. 소수 지분권자가 다른 공유자 동의 없이 공의 일부를 사용할 때 우회한 지상물을 철거하라. 방해를 제가 다시 했지만 반환은 청구할 수 없다는 거예요. 배도 지분이 있기 때문에 반환 청구는 안 된다. 그냥 적으세요. 이게 근데 왜 바뀌는지 몰라도 어쨌든 여기에 바뀐 판례예요. 이게 바로 물었어요. 이걸요. 반환 청구할 수는 없다. 전보를 행사할 수 있다면 안 돼요. 그 얘기가 몇 번 여기 나올 거야. 아마 바뀐 판례이기 때문에. 자, 그렇게 봐주시고 43번 문제 와보세요. 43번. 자, 공유 분할 얘기예요. 분할 얘기 하나 더 봅시다. 참 공유물 분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에 공유 분할은 각 공유자 청구에 의해서 협의 분할이 원칙이나 협의가 성립하지 않은 때는 재판상 분할 청구를 제기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있는데 다시 한번 볼까요? 공유 분할은 대원칙은 협의 분할이에요. 협의 분할 원칙인데 협의 분할이 되려면 공유자 전원에 뭐가 있어야 돼? 일단 참여가 있어야 되고 하면 빠지면 안 되고 또 전원에 공유자 전원에 동의가 있어야 돼. 한 명도 반대하면 협의분할 실패하는 거야. 그래 되는 거야. 그래서 공유자 전원에 참여가 있었고 전원 동의가 있어서 협의분할이 됐는데 다만 이행치를 않는 거야. 4명이 모여서 이 공유한 토지를 이렇게 나누기로 하자. 오케이, 다 돈 찍었어. 그럼 지금부터 이제 뭐 해야 돼? 등기소 가서 분할 등기를 내려면 뭐가 나와야 돼? 공유자들의 인감증명이 이런 거 다 나와야 되는데 서류를 안 떼어주는 거야. 협의는 됐지만 그렇지만 분할 등기를 못 내고 있어 지금. 이행치를 않는 바람에 끝까지 이행을 안 해. 등기 필요한 서류를 떼어주지 않잖아. 등기를 못 내고 있어요. 지금 분할 등기를 못 내고 있어요. 근데 할 수 없이 이행을 안 하니까 협조를 안 해. 협의가 된 다음에 협조를 안 하는 거야. 그러니까 분할 등기를 지금 못 내고 있어. 등기 안 하면 분할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할 수 없이 이제는 재판상 분할을 좀 청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이게 없다는 거예요. 자, 그 얘기를 하랬어. 일단 전원의 협의가 이루어진 후에 협조치 않아서 분할이 되고 있지 않다고 해서 다시 재판 앞으로 청구할 수는 없다. 그럼 어떻게 하는 거냐? 협조치 분할 안 되는데 협조치 않고 이행하지 않는 사람 상대로 예를 상대로 각자를 상대로 이행 소송을 각자 제기할 일이지. 일단 이행되지 않는다고 해서 협의가 이루어진 이후에 이행되지 않는다고 해서 다시는 재판 앞으로 청구할 수는 없고 재판상 불안은 협의가 오로지 실패. 처음에 협의가 실패했는데 이때 한해서만 재판상 불안 청구를 받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협의가 이루어진 이후에 이행되지 않는 것은 이행소송을 제기할 일이지. 다시는 재판상을 청구할 수 없다. 협의가 실패할 때 한해서만 재판상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이 질문 생각보다 기출집에 자주 나왔던 질문이에요. 일단 협의가 이루어진 후에 협조치 않아서 이행되지 않아서 분할이 안 되고 있을 때는 그 이행하지 않는 일 상대로 이행소송은 제기할지언정 다시는 재판을 청구받을 수는 없고 재판상 분할은 오로지 협의가 실패한 단에서만 청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항상 공을 분할하려면 먼저 순서가 있는 거 이걸 시도해야 돼. 협의 분할을 시도하지 않고는 재판상 분할 청구할 수 없어. 협의 분할 시도해서 이게 실패한 경우 한해서만 이걸 청구하는 거예요. 순서가 있어. 이걸 먼저 해야 돼. 그 다음에 이걸 두 번째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협의 분할 없이 바로 재판상 분할 받을 수는 없다.
항상 순서가 있는 거예요. 1번은 맞아요. 협의가 성립하지 않을 때. 협의가 성립하지 않을 때 한해서 재판에 분할소를 제기할 수 있다. 두 번째 보세요. 등기된 분할금지 특약은 공유물 분할금지 특약은 몇 년을 초과하지 않은 한도에서 5년, 5년을 초과하지 않은 한도에서 공유물 분할금지 특약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 분할금지 특약이 있었다면 이것을 등기부에 기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등기 났다면 등기 기재했다. 2026년까지 분할금지 특약이라고 났다면 승계인에게도 혈이 있는 거고 등기 기재하지 않으면 승계인에게는 3자 주장할 수 없는 거고. 그런데 2번 한번 해보세요. 등기된 분할금지 특약, 등기됐다 그러자 등기 났잖아요. 등기된 분할금지 특약은 채권효를 가질 뿐이므로 그 집은 승계인에게는 효력이 미친다 안 미친다? 미친다. 등기 났다면 승계인에게도 분할금지 특약은 미치는 거고 등기 나지 않았다면 승계인에게 주장을 못하는 거죠. 여기 지금 뭐라 해서 등기된 분할금지 특약은 승계인에게도 3자한테도 효력이 미친다 그래야죠. 틀렸네? 세 번째, 재판상 분할은 형성 판결로서 등기 없이가 공유자에게 소유권이 발생한다. 무슨 판결? 형성. 뭐 하잖아도? 등기하지 않아도. 네 번째, 공유자 간의 협의 분할로 인한 단독 소유 취득은 뭐예요? 협의 분할 뭐예요? 등기하여. 5번 지문은 이제 이게 법정인 사건 얘기를 하는데 이건 몰라 좋아요. 공유 토지에 공유자 1인 소유 건물이 있다가 공유대지 분할로 그 대지와 건물에서 달라지는 경우에는 관습소의 법정인 상단에 몰라 좋아요. 너무 어려워서 관습법정량권은 일일이 다 쫓아내 볼 수가 없어요. 물론 제가 그림 그리면 설명해 줄 수는 있는데 그런 의미가 없어. 공유 분할됐을 때 관습법정량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이게 자 이게 가불이 집은 2분의 1씩 공유한 토지야. 근데 공유자 1인이 얘 허락을 얻어갖고 공유 일부에 건물을 쳤어. 알았어. 허락해줄게 쳐. 그다음 사용료 줘. 그러다가 이제 이게 공유물이 분할됐어. 분할됐는데 이쪽을 갑이 깎게 되면요. 문제가 안 됐지. 근데 이게 이쪽이 땅값이 비싸. 이쪽이. 예를 들면. 아니, 이쪽이 땅값이 비싸. 그냥 건물이 있어. 근데 이렇게 갖게 되는데 분할된 토지를 얘가 여기 갖게 되고 얘가 여기를 갖게 됐어. 그럼 이 건물 달라져 있잖아요. 그럼 이거는 존속한다는 거예요. 처음에 가불이 공유하는 토지에 공유자 1인이 건물 친 것은 동일이냐 보는 거야. 그래서 설사 공유 분할로 달라지게 돼도 건물은 철거할 필요는 없다. 이런 건데 경계 여러분들 어떻게 알고 계시냐면 지난 말로 공유하는 토지에 공유자 1인이 건물 줬는데 공유 분할로 인해서 토지 건물에서 달라지게 됐을 때 건물은 존립할 수 있다. 관세보다 그냥 취득한다. 그냥 그렇게 알고 있어. 별로 뭐 중요한 얘기는 아닌데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봐주실 게 45번은 숙제. 봐주시고 자 그런 다음에 좀 쉬었다가 합시다. 47번부터 한 3문제만 더 풀 거예요. 어려운 사례 문제들을 3문제만 더 풀 거예요. 그럼 10분 쉬었다 하죠.